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. 일명 과추형으로 잘 알려진 비뇨기과 전문의 홍성우 씨. 유명 유튜버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인기도 끌었죠. 그런데요,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이 돼서 권고사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당사자는요, 전 직장 동료들한테 욕설, 폭행, 강제추행 이런 거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, 이런 경우에 우리 노동법을 통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.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. 노무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효신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네. 좀 오래 기다려주셨어요. 고맙습니다. 아니에요. 괜찮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오늘도 약간 뒤로 좀 가주시겠어요? 네. 너무 기다렸나 봐요. 네. 네네. 너무 기다려서 목을 빼고 기다리신 것 같아요. 네, 너무 네, 감사합니다. 저도 네. 이게 되게 오늘 내용이 좀 궁금한 내용이기도 해서 노무사님 네. 빨리 만나보고 싶었어요. 네. 이게 화제가 된 뉴스였잖아요. 홍성우 맞습니다. 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이 됐다.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건지 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. 그때 우리 그 과추형이 근무했던 A병원이라는 그 병원 관계자가 했던 말씀을 전해드리면, 네. 그러니까 이게 한 21년도 가을쯤의 일이라고 해요. 그때 직장 내 괴롭힘하고 성희롱 친구가 그 여러 직원으로부터 이제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근데 이분 이제 그 홍성호님은 그 갑질만 인정하고 다른 강제 추행은 부인하고 권고사직에 사명하고 이제 퇴사했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이제 말했거든요. 네,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이 홍성우님한테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는 직원들이 진술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수술실에서 뭐 도구를 집어 던졌다, 그리고 폭언했다, 욕설을 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홍성우 씨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? 네, 사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. 일단은 뭐 전 직장 동료들한테 폭언이나 폭행, 강제추행 한 적 없다. 그러면은 이런 거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3, 4년 가량 된 이제 메시지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오늘도 뭐 아침에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다른 직원들이 그 일단은 이분께서는 말을 조금 그 거칠게 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세게 하는 경향이 있으신 거지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그런 괴롭힘이라고 느끼는 건 없었다라는 이제 또 반대 증언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. 네네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의혹을 제기한 이제 해당 간호사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네. 그분에 대해서 홍성우 씨가 법적 고소도 한 게 맞아요? 네, 맞습니다. 그냥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인데요. 지금은 그 뭐 우선은 언론에 알려주면 성명 불상자 B씨라고 나와 있어가지고요. 허위사실 적시 및 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. 이런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뭐 이런 게 직장 내에서 접수가 되면 그 가해자로 지목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한다거나 이런 허위 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는 게 그 지금 전혀 이제 당연한 수순 절차로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이게 어떻게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. 그러니까요. 서로 좀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, 네, 그렇죠. 좀 화제가 됐던 사건이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. 네. 노동법에서 그렇다면 직장 내 갑질, 이 괴롭힘 이건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나요? 요게 이제 그 근로기준법에서는 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그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.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위성과 업무상 적정 범위 여부가 가장 핵심 지표가 되겠습니다. 우위성과 업무상 적정 범위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.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맞습니다. 그러면 우위성, 우리가 뭐 우위성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앞 사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의사와 간호사 이제 이런 관계예요. 그러면 뭐 상사와 하급자 뭐 이런 관계의 경우에만 이 우위성이 해당이 되나요? 그렇진 않고요.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지금처럼 이제 그 의사와 간호사, 상사와 부하 관계에 있는 지위 명명 관계에 있는 그 상위 직급에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인정이 되는 거고. 그건 당연히 해당되는 거고. 네, 가장 기본적인 모습만 말하는 거고 이제 이건 넓게 해석해서 그 관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우위성을 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. 이건 관계의 우위성은 어떤 말이냐면 그 상대방이
이 사람의 어떤 요구들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,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예상되는 상태를 말하거든요. 그래서 개인이나 그 집단이 개인을 측면에서 보면 수적 우위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, 그다음에 근속 연수가 많은 뭐 선배가 후배들 괴롭히는 것, 뭐 같은 급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. 그다음에 뭐 업무 역량이 더 뛰어난 사람이 조금 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쪽에서 이제 좀 괴롭힘을 하는 행위들, 거기에서 우위성이 인정됩니다. 그렇군요. 네. 그러니까 좀 넓은 범위로 인정이 된다는 거잖아요. 우위성 맞습니다. 여부가. 네. 그래서 그런 건지 요즘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도 많아졌더라고요. 네.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나는 기분 나쁘고 괴롭힘 받았다 이렇게 느꼈지만 상대방 같은 경우 혹은 이걸 어떤 법적이나 객관적으로 따져볼 때는 그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. 맞습니다. 어떻습니까? 네. 가장 정확한 지적이세요. 지금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우선 도입 우선적인 목표를 두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법상 그 용어의 정의에서 그 모든 걸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. 우위성, 그다음에 업무상 적정 범위 여부, 그다음에 어쨌든 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뭐 근무환경 악화시키는 결과 발생은 당연히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이건 왜냐하면 일회성이어야 되냐, 반복성이 꼭 있어야 되냐. 어떤 이제 판단자들은 어떤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라도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요. 그 일회성보다는 이 반복성이 지속성, 반복성이 중요한 거 아니냐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거든요.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직장 내에서 돌아와 보면 우리 직장인들이나 여기 이제 그 학업자들, 그러니까 뭐 이런 그 분들을 보면 사실 지금은 기분이 좀 나빴다거나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라고 하면 우선 이게 고충일지 정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걸지 판단하지 못한 채 우선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고를 하는 상태거든요. 네네. 네, 그래서 이렇게 정말 애매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 신고 건수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요. 직장 내 노동법에서 직장 내 갑질, 괴롭힘 같은 경우 우위성과 업무상 적정 범위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그걸 기준으로 좀 판단한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했던 우위성은 단순히 뭐 직급뿐만 아니라 좀 넓은 범위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 이것도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고 적정 범위도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신고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. 네.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사실 대기업이나 어떤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에서는 그래도 그 내부에서 어떤 그 신고에 대한 처리 역량이 될 것 같긴 합니다. 그런데 소규모 기업인 경우 있잖아요. 이런 데는 어떻게 대처가 잘 될까 싶어요. 어떻습니까? 사실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원이 없죠. 역량을 떠나서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그 조사를 하고 뭔가 처리해야 될 단독으로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인원들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소규모 기업이다 보니까 이 피해자나 피해 주장자가 처음에 이제 자기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구할 때 과연 분리 조치를 어디다 할 거냐. 소규모 기업은 거의 사무실 한 군데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에 대한 애매모호성이 있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대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을 떠나서 그런 피해자나 피해 주장자들이 그 유급 휴가를 줄 것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과연 며칠을 부여해야 되는지 가장 적정한 거냐에 대한 논란이 또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되게 조금이라도 그냥 하면 부여가 되는 거지만 조금 과도하게 10일이나 20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네, 그거에 대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조치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러면은 10일, 20일을 다 줘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. 소규모 기업일 경우에는 그 대처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여건이 좀 힘든 경우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소규모 기업들에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나요? 소규모 기업에서는 사실 그 직장 내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.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그 노동부의 문을 바로 두드리거든요. 그러니까 어때는 노동부에서 해결해 주겠지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까. 근데 이 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 해결의 원칙이다 보니까 일단 노동부에 진정서가 접수되면 1차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접수됐는지 파악한 다음에 그걸 다시 그 소규모 직장으로 보내게 됩니다. 조사해서 그 개선 결과 보고서를 내세요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소규모 직장에서는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
그 진행을 하게 되면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우리 피해를 입으신 분은 약간 또다시 진술해야 되는 그런 고통을 호소하시고, 또 더 나가서 이 전문가가 저기 회사에서 섭외하신 분들인데 그러면 여기에도 못 믿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그렇군요. 네, 쉽지 않은 경우. 그러네요. 조사자의 신분도 노출이 되니까 그렇겠죠. 여기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끝으로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. 이제 앞서 우리가 이제 화제가 됐던 사건을 말을 했었는데 거기에 그 유명 유튜버 이제 홍성우 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돼서 권고사직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 권고사직이 뭔지 짧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? 권고사직은 우리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것을 근로자가 받아들여서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로 끝나는 거거든요. 네, 그래서 이 권고사직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거고요. 이 당했다는 표현은 나오는 거는 갑작스럽게 사직에 권고를 받으니까 그 당황하는 순간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하게 되는 개인적 심정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여서 내가 퇴사한 거다라는 게 되겠습니다. 보통 권고사직하면 많은 분들이 뒤에 당했다라는 서술어를 붙이는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그게 맞는 표현은 아니군요.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. 맞습니다. 그럼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사직을 회사에서 권했어요. 근데 내가 응하지 않으면 회사는 나를 나가게 할 수 없는 거예요? 그렇죠. 내가 사직 왜냐하면 우리는 해고법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고 이분께서 계속해서 근로 의사를 피력한다고 하면 정말 이분께 그 근로자분이 이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될 만큼 비위 행위가 없다고 하면 계속 근무하시는 게 맞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일방적인 조치는 해고가 됩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네요. 맞습니다. 네, 해고랑 다르고 만약 권고사직했다면 실업급여 같은 건 받을 수 있어요? 네, 당연하죠.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비자발적인 퇴사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좀 궁금한 거 여쭤봤고요. 그리고 끝으로 이건 아주 개인적인 건데 오늘 방송과 아무 상관없는 거지만 우리 라디오로 항상 화상으로 우리 노무사님을 뵙잖아요. 근데 뒤에 배경이 늘 같은 곳 같아요. 그죠? 뒤에 책장이 있네요. 벽에. 네, 맞습니다. 네, 책이 딱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부분에만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어떻게 소품인가요? 네. 책을 좀 채워놓겠습니다. 예쁘게. 실제 읽으시는 거고, 읽으시는 책이죠? 네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앞으로 화상으로 우리 노무사님 연결할 때 청취자분들 저 칸이 하나씩 채워지는 걸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일 것 같습니다. 하나씩 좀 채워주시길 바래요. 알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